반갑습니다. 나만 알고 싶은 강의 SNS 짜세과학 빠끈함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교재 26페이지죠. 우리가 1단원에서 공부했던 게 뭐냐면 과학이란 뭐냐 이런 걸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과학이라는 걸 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를 만들어냈습니다. 뭔가 알아냈습니다. 라는 게 이제 지금부터 막 실려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해가지고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대학 1, 2, 3, 4 물론 뭐 문과를 가시게 되면 또 뭐 문제가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적어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나오는 모든 과학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1단원에서 공부한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이 이제 전부 다 과학이 되겠죠? 과학이 뭐였습니까? 복잡하고 다양한 자연현상을 간단한 원칙에 의해서 설명하는, 이렇게 설명하겠다 이거 지금. 자, 그 첫 번째로서 뭐가 나오냐면 제목이, 큰 단어의 제목이 지구개와 직권의 변화죠. 지구개와 직권. 내가 지금 살짝 못 읽었어, 지금. 글자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지구개와 직권의 변화. 그러니까 지구라는 게 뭐냐? 지구의 덩어리가 뭐냐? 그게 어떻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직권이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라는 내용이 제일 처음으로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요런 것들을 보니까 요런 공통점이 있더라 이거지. 그래서 묶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을 이제 뭐 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뭐 조사도 하고 관찰도 하고 측정도 하고 여러 가지 있잖아. 그 중에 이제 분류하고 구분하고 이런 것도 있었죠. 그런 걸 한번 해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 첫 번째 내용부터 이제 지구개가 나오게 될 텐데 지구개만 오늘 공부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그 지구개 말고 다른 것도 있습니까? 라는 걸 이제 미리 몇 가지만 살펴보고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나오는 게 제가 계속해서 지금 지구개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 우리 어머니가 하는 그 개냐? 모임이 되겠죠? 몰개자. 그렇죠? 모인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물론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과학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 영어로 해서 시스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시스템. 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물론 시스템도 물론 틀린 내용은 아니죠. 뭐 맞습니다만 저는 이런 단어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세트 한 묶음 또는 모둠. 요즘 모둠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죠. 모둠 또는 묶음을 우리는 개라고 부르는 게 좀 낫지 않겠느냐. 그래도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신 분들은 일단 개라고 묶는다라는 게 일단 중요한 거야. 묶습니다. 묶을 때 그냥 묶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냥 묶으면 안 되고 뭔가 공통점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자, 여기다가 하는 게 뭐죠? 이게 여기다가 하는 게 오늘 수업 다 하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걸 마지막에 제가 한번 더 정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 정리할 때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 책에 아주 이쁘게 다 나와 있죠. 상호작용.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상호작용, 개라고 얘기하는 건 일단 상호작용이라는 단어가 빠지면 돼요? 상호작용이 아니죠. 상호작용. 작용, 가병, 작용, 상호작용을 하는 구성 요소들의 집합. 그러니까 상호작용이 서로 상자에 서로 호자인데 서로상, 서로호. 서로 뭔가 이렇게 뭐 주고받는다는 얘기인데 주고받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이제 좀 어렵게 이제 구성 요소라고 했습니다. 상호작용을 하는 구성 요소. 들 간의 합. 구성 요소, 들 간의 합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합이라고 해가지고 합의를 집합 또는 합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세트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수업 중에도 시스템이라는 표현보다는 세트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왠지 콩글리시로 하게 되면 시스템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과정을 보통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개라고 얘기하는 건 과정이라기보다 물론 과정도 들어가죠. 포함됩니다. 포함되긴 합니다만 과정보다는 그 합을 얘기하는 거니까 무슨 합을? 상호작용하는 중요합니다. 상호작용하는 구성 요소들 간의 집합, 합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개라고 하는데 이 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제 풀어쓴 게 바로 밑에 나와 있지요. 일단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당연하지요. 아니 이 말 속에 답이 있잖아요. 그렇죠? 상호작용이라고 했으니까 서로 상자에 서로 호자니까 서로 뭔가를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미 이 단어 안에 모든 게 다 내포되어 있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세트가 묶여져 있는데 시스템이 있는데 세트가 묶여져 있는데 하나가 잘못됐단 말이야. 그럼 나머지 다 망가지는 거야. 특히나 이런 얘기할 때 많이 하는 게 이제 생태계가 되겠죠. 생태계 생태계 하나가 지금 없어지면 뭐 어때요? 남은 다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세상에서 보니까 나 하나 없어져도 세상은 잘 굴러가는 것 같은데. 난 존재감이 너무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든 사람은 잘 몰라도 난 사람은 표가 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들어왔는지는 잘 몰라도 누가 하나 빠지잖아요. 그리고 빠지는 게 딱 티가 납니다. 여러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뭔가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딱입니다. 여러분들이 없었으면 가정이라는 게 안 이루어지죠. 가정이 없었으면 사회가 꾸려지지 않습니다. 사회가 꾸려지지 않으면 국가도 꾸려지지 않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한 존재입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중요한 여러분들 존재가 너무 힘들 때죠, 지금. 저 공부로 인해서 너무 힘들 때입니다. 힘내시고요. 자, 어쨌든 영향을 주고받고요. 하나가 고장나면 한 개가 만약에 잘못됐다, 고장이 났다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한 개가 고장나면 전체가 고장이 날 수가 있다라는 표현. 이게 약간 좀 터프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우리 책에는 좀 이쁘게 되어 있죠. 하나의 요소에 이상이 생기면 전체의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한 개 고장나면 전체가 고장날 수 있다는 얘기야. 내가 몸이 어디 아프잖아요. 거기만 아픕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위염이 걸려가지고 뭐 불규칙적인 식생활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뭐 위가 좀 안 좋아졌습니다. 위만 안 좋습니까? 위만 안 좋아 그런 게 아니잖아. 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야. 오케이? 그리고 이제 내 몸 전체가 안 좋아지는 겁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내가 만약에 안 좋아지잖아. 그럼 사회가 병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하나가 전부 다 중요하다. 여러분들도 전부 다 중요하다. 과학이 사람이거든. 사람이 과학이거든. 오케이? 어쨌든 이걸 쓰시오라는 걸 나오진 않고요. 이런 게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개입니다. 라고 쓰시면 돼요. 개. 묶을개자가 되겠죠. 한자 말로 하면 묶을개자입니다. 묶을개. 있잖아. 뉴스를 보니까 누가 개주가 개돈을 타고 개돈을 들고 도망갔습니다. 있잖아. 그렇죠? 저도 기억나요. 어릴 때 우리 엄마가 개를 모으는 그 중심이 되는 사람이 개주라고 하거든. 개주 잡으러 간다고 난리 났었습니다. 찾았나 모르겠네, 그 돈.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저희 집이 힘든 거 보니까 찾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개는 한 묶음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 과학에서 다루는 개는 어떤 개들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과학에서의 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고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게 나왔으면 그런 게 뭐 과학에서 다룰 수 있겠네 라고 이제 느끼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특히나 우리 교과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소수노빼가 있는데 소수노빼, 소와 개, 그다음에 순환개, 그다음에 호흡개, 소수노빼 해가지고 배설개. 이렇게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이렇게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 이거는 나중에 나올 거니까 언제 나오냐면 중2 때 나옵니다. 책에는 소화계하고 순환계만 돼 있죠. 우리 책에는 뭐 물론 대부분의 책에도 다 그렇습니다. 다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생물체에 대해서는 소화하고 순환만 존재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여러분들이 중2 때 배우는 게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물론 이거 말고도 더 있습니다만 우리 교과 과정에서 다루는 건 하나, 둘, 셋, 네 개가 됩니다. 소화에 해당하는 게 뭐겠니? 소화에 해당하는 게 입이나 위 이런 거 되겠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자, 다음 중 설명하는 것은 과학에서 다루고 있는 개 중에서 무엇에 해당하는 것들입니까? 설명이 쫙 나오겠죠. 그 설명이 뭐냐면 입이나 뭐 위나 소장 등등에 관련된 겁니다. 라고 나오면은 소화에 관련된 거지. 입이 하는 게 뭡니까? 물론 말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입 나오고 위가 나왔으면 소화하는 거잖아. 특히 소장 나왔습니다. 소화하는 거죠. 순환에 해당하는 거 혈관, 혈액, 혈관. 이런 거 딱 나오는 순간, 알겠어. 순환이구나. 왜 순환입니까? 피가 돌고 도니까. 돌고 돈단 말이야. 피가 멈추면 안 되겠죠. 멈추게 죽는 거니까. 피는 계속해 돌아야 됩니다. 심장의 빰빠질에 의해서, 펌퍼질에 의해서 계속해서 돌게 돼 있죠. 호흡을 합니다. 산소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폐 이런 거 나왔단 말이야. 허파, 폐 이런 거 나왔습니다. 호흡이구나. 그렇죠? 배설계 뭐가 있을까? 배설은 똥 싸는 걸 배설이라고 그러진 않아요. 똥 싸는 거 우리 배출이라 그럽니다. 배설하고 좀 달라. 배설은 땀이나 오줌을 만들어내는 걸 얘기합니다. 오줌 뭐 어디 방광, 뭐 콩팥이나 방광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럼 배설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거지. 이거 말고도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게 2개 더 있죠. 뭐가 있습니까? 이 2개 중에서 하나를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책에는 생태계가 있고 생태계, 그다음에 지구계, 이거 말고도 기타 등등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생태계에 살아있는 것들이잖아. 살아있는 모든 것들, 사랑하지 않는 당신, 유죄입니다. 멋있습니까? 공부하지 않는 여러분들, 유죄입니다.
이 살다 보니까 매일매일이 공부입니다. 매일. 여러분들 저기 뭐야 대학 들어가고 저기 회사 취직하면 놀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안 맞는 콩딱입니다. 대학 들어가고 회사 들어가면 놀기도 하지만 술도 마시기도 하고 뭐 회식도 하고 뭐 늦게 들어오기도 하지만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정말 전쟁입니다. 여러분들이 전쟁터 나가기 전에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거죠. 사회 나가는 건 전쟁입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는 제가 고등학생 때는 야 대학생들 되게 부러웠는데 대학생 되고 나니까 아유 학생 때가 좋았어 막 그랬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이제 졸업하고 나니까 아유 대학생 때가 좋았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 이제 전 직장 생활하고 있는 거잖아. 직장 어쨌든 직장이죠. 일을 하고 있잖아. 일을 하고 있을 때 학생들이 제일 부럽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아직 뭐 그게 피부로 와닿지는 않겠습니다만. 자 어쨌든 생태계는 살아있는 생물 모든 것들에 대한 거가 이제 생태계가 되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지구계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할 거다 이거지. 이건 굳이 따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왜? 바로 지금부터 쓸 거니까. 지구계. 자, 1단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2단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지구계와 지권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구계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계라는 게 뭐라고 했죠? 여러 가지 묶음이라고 얘기했다, 이거. 그렇죠? 묶음입니다. 집합, 시스템 또는 세트인데 그럼 지구계라는 게 여러 개가 묶여있겠죠. 지구계라는 게 여러 개가 묶여있겠죠. 그럼 다른 것들은요? 묶여있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소화계는 입이나 위, 소장 등등을 묶어서 얘기하는 거고요. 순환계는 혈관이나 혈액 이런 것들을 묶어서 얘기하는 거고요. 호흡은 폐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또 이제 뭐 있죠? 여러 가지 있죠. 코도 있고요. 물론 코로 숨 쉬죠. 입도 물론 해당됩니다. 그런 것들 묶어서 이제 호흡계라고 부른단 말이야. 생태계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의 생태계니까 그런 묶음들을 전부 다 생물계라고 합니다. 그 지구계도 마찬가지죠. 여러 개가 묶음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개가 묶여서 지구계라 부르겠죠. 그 중에 하나가 지권입니다. 자, 우리 지금 단원의 제목이 뭐냐면 단원의 제목을 알고 들어가야 돼. 내 이름이 박남식이잖아. 박남식이 제가 이름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냥 수업 들어가 이게 아니죠. 박남식은 과학 선생이지. 과학 선생이니까 지금 시간은 과학이겠네. 무슨 얘기 하지? 들어봐야 될 거 아니야.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스탠바이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오케이? 그럼 지구계도 여러 가지 묶음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권이다. 이 제목이 지구계와 지권의 변화입니다. 그 지권이 달라질 거다 이거지.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지구계에 대해서 들어갈 텐데 이 지구계는 몇 가지의 묶음으로 되어 있을 거다라는 거 우리는 충분히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5개인데요. 수, 지, 외, 기생입니다. 제가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세 번째, 네 번째 같이 움직여, 이게. 내가 군대 어떻게 가는지 몰라. 여기 잘 돼야 군대 가는 거거든? 난 안 되는 데가. 초등학교 때도 선생님이 손 들어가지고 이거 해보라 그러면 나 이게 안 되는 거야. 지금도 안 돼요. 미치겠어. 이거, 그렇게 얘기돼. 그래서 하나, 둘, 3, 넷, 5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구계는 5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수지외 기생. 물론 책에 나와 있는 순서랑은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쉬우라고 이렇게 적겠습니다. 일단 수, 지, 외, 기, 생. 요즘에 그 열애설이 나돌던데 수지가 마음이 아픕니다. 괜찮아요. 저에게는 EXID가 있으니까. 엑시드가 아니죠. EXID죠. 엑시드라 그러면 아재 소리 듣죠. 아재. 요즘에 아저씨란 얘기 안 하지만 아재라 그러면 아재. 아재는 좀 약간 좀 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아재 돈 좀 주이소. 아재. 아재예요. 자, 수지외 기생. 먼저 수권. 첫 번째 수권. 수권이 말 속에 답이 있네. 수권이니까 물이 되겠죠. 물이 됩니다. 물에 관련된 거. 물에 관련된 권역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수권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 번 더 또 모르는 친구들 위해서 자, 지구를 구성하는 것들에는 수지, 외, 기생이 있는데 수권, 지권, 외권, 기권, 생물권이 있는데 이런 뜻입니다. 그 중에 수권. 물에 해당되는 게 되겠죠. 우리 책에는 기권이 먼저 나와 있긴 합니다만 이건 뭐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자, 근데 수권이 딱 가운데네. 딱 가운데. 자, 수권 하면 생각해 뭐 있을까? 왜 보지 말고 수권 물 어디 있습니까? 바다, 강, 호수. 그렇죠? 그겁니다. 바다, 강, 호수. 등등에 일단 존재합니다. 바다, 강, 호수 등등에 존재하면서 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과연 뭘까? 일단 우리 생명체를 구성하잖아. 대부분의 생명체를 다 구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구를 덮고 있기도 합니다만 바다나 강, 호수 같은 경우는 지구 전체를 이제 덮고 있기도 하죠. 하지만 생명체의 구성 요소이기도 합니다. 아니 우리 몸속에 66.6%, 7% 정도의 67% 정도의 물이 있단 말이야.
그 중에서 10%나 15%가 빠져나가 버리면 죽어버립니다. 그만큼 물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 물의 역할이 뭐냐, 기능이 뭐냐, 가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이걸 물론, 쓰라라고도 나올 수는 있어요. 서술형 같은 경우는. 근데 대부분은 이제 설명하고 나서 이게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오케이? 그리고 가장 특징이가 하나 정도는 이제 기억하시면 되는데, 책에는 뭐라고 일단 설명이 되어 있냐면, 일단 바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바다가 대부분, 바다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수권 중에서 바다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죠. 99.8%인가 그래요. 99.8%. 물 중에서 바다가 99.8%인가 그렇습니다. 숫자 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외우라고 하는 숫자만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외우지 마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 1년 동안에 외워야 하는 숫자가 10개가 채 안 됩니다. 선생님 이 문제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온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오케이? 여러분들 처음 보는 내용입니다만 전 몇 년 동안 계속 보고 있잖아. 몇 년 동안 학교에서 나온 시험 문제를 보고 있잖아. 안 나온다고. 나오는 것만 딱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과학은 그냥 단순 암기 과목이 아니다 라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암기해서 푸는 문제 절대 나오는 법이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그 다음에 생물의 서식처가 됩니다. 대부분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좀 중요하죠. 물고기가 살잖아. 그렇죠? 서식처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세포의 주성분이기도 합니다. 세포의 주성분. 요 얘기가 사실은 우리 생물의 주성분입니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죠. 왜? 생물 자체가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아니 세포의 주성분이면은 생물체의 주성분이긴 하겠죠. 그렇죠? 자, 서식처가 되기도 하고요. 세포의 주성분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표를 변화시키고, 그렇죠. 지표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고 되겠죠.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라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좀 살을 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좀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예측 가능합니다. 지구의 온도를 유지시킨다. 과연 물이 그러한 역할을 합니까? 여기다가 살 하나 붙이면 이 물이라는 놈은 상당히 비열이 큰 놈입니다. 상당히 비열이 큰 놈입니다. 일단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열은 나중에 또 배우게 되거든. 그리고 비열이 뭐냐 하고 듣고 이제 넘어가시면 됩니다. 비열이라는 게 뭐냐면 정의가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어떤 물질 1kg 또는 1g을 1도씩 상승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입니다. 어렵잖아. 잊어먹어. 괜찮아. 그 비열이 크다는 얘기가 뭔 소리냐면 비열이 크다는 얘기는 빨리 안 데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빨리 식지도 않아요. 자, 빨리 또는 잘 안 데워져. 또는 잘 안 식어. 이런 뜻이 됩니다. 잘 안 데워져. 괜히 잘 했네. 빨리 핫해지지 않아. 이런 뜻입니다. 빨리 핫해지지가 안 합니다. 아나가 중요한 거야. 아나가 중요한 거야. 빨리 데워지지 않아. 그러니까 천천히 데워진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름에 온도가 뭐 40도 이렇게 막 올라가잖아. 올라가는데 지구 전체가 그렇게 40도까지 올라가진 않아요. 공기의 온도가 그렇게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막 태양이 막 내리쬐고 있어도 그렇게 땅 전체가 올라가진 않아요. 특히 물은 더 그렇습니다. 근데 지구 전체에 물이 엄청나게 많거든. 그래서 지구 전체 온도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아요. 만약에 태양에서 지구 쪽으로 에너지를 만약 100개 보냈습니다. 그 100만큼 온도가 데워져야 될 텐데 그렇지는 않다 이거지. 왜냐하면 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 온도 정도를 이제 유지시켜주는 겁니다. 겨울도 마찬가지야. 겨울에 온도가 뚝 떨어지겠죠. 근데 물 때문에 더 많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데워지지도 않고요. 빨리 시원해지지도 않아.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않아. 빨리 데워지지 않아. 빨리 식지도 않아. 그런 뜻이 됩니다. 쿨. COOL, 쿨. 사람도 마찬가지거든. 사람도 그렇게 여름에 덥고 그렇게 겨울에 추워도 36.5도 정도를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우리 몸 안에서 뭐 에너지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 몸 자체가 또 물이거든 대부분이. 물의 온도가 잘 변하지 않는다고. 오케이? 그게 바로 수권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권. 자, 오늘 이번 단어 제목이 뭐라고? 직권의 변화였죠. 직권의 변화였습니다. 직권. 그런데 직권은 조심해야 될 게 지각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각 플러스 지각에다가 지구 내부까지도.
요거 중요하죠. 지구 내부까지도 우리는 포함시키는 겁니다. 자, 수권이라는 건 바다나 강이나 호수를 얘기하는 거였고요. 지권은 지각뿐만 아니라 지구 내부까지도. 요게 나오죠. 요거 여러분들 많이 틀리는 거 아니야. 틀리면 돼, 안 돼? 아니 돼요. 지구 내부. 지구 내부라고 한다면 아직은 안 배웠습니다만 초등학교 때 나왔나? 지구 내부라고 한다면 뭐 핵이나 멘틀 이런 것들 전부 다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수지외 기생 중에서 외권을 제외하고는 외권은 우주공간을 얘기하는 거거든. 책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지권이 또 두 번째 칸에 있네요. 자, 지구계에서 기권이나 수권보다 부피가 크다라고 되어 있죠. 지권이나 수권보다 부피가 크다라고 되어 있을지언정 제일 큰 건 아니야. 왜냐? 외권이 제일 크죠. 우주가 이만하면은 지구는 요만하니까 콩알만하니까 콩알이 뭐야? 엄청나게 작죠. 좁쌀도 안 되죠. 엄청나게 작습니다. 그러니까 그리 따지면 외권보다는 작죠. 근데 우리는 물론 외권도 지구계에 포함되긴 합니다만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부피가 좀 큰 편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크다는 아니고요. 요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원모타임. 삼룡아 어디 보니? 여기 보라고. 부피가 큰 거 맞아.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얘 때문에. 지구 내부도 포함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물보다도 특히나 기권하고 물보다도 큽니다. 기권이나 수권에 비해서도 상당히 큰 편입니다. 물론 외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크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수권이나 기권, 선생님 수권 물 되게 많은데요? 아니, 선생님 우리가 알기로 바다가 육지보다 더 넓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많이 오해하거든. 다시 한번 one more time. 선생님 바다가 육지보다 더 넓은 거 아닙니까? 대략 육지가 한 30% 되고요. 바다가 한 70% 정도 됩니다. 바다가 훨씬 더 많잖아. 하지만 지구 내부에는 물이 없거든. 지구 내부에 멘틀하고 외핵하고 내핵은 저보다 지각이라 보고 있거든. 그래서 수권에 비해서. 또 하나가 뭐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반지름에 6,400 됩니다. 근데 기권이 얼마냐면 1,000이 돼. 1,000. 여러분들 알고 있는 지각만 생각했다면 기권이 훨씬 더 많아요. 대기권. 근데 내부까지 전부 다 얘기하기 때문에 기권보다 얘가 훨씬 더 많습니다. 부피가 큽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 오케이? 아시겠죠? 그래서 수권이나 기권에 비해서 부피가 큰 편이다. 제일 크다라고 오해하면 안 되고요. 대부분 고체입니다. 대부분 고체. 하지만 여기에 핵 중에서 내핵하고 외핵이 있는데요. 외핵은 제외됩니다. 외핵은 아니고요. 외핵은 아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고체입니다. 오케이? 외핵은 액체로 보고 있죠. 멘틀도 고체고요. 내핵도 고체고요. 지각도 당연히 고체죠. 자, 그 다음에 빼먹이, 그쵸. 역시 생활공간과 물질을 제고, 생활공간이니까 서식처가 되겠죠. 서식처, 생활공간. 다음에 물질 등등을 공급하게 됩니다. 이게 지권에 관련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걸 쓰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뭐다? 지권입니다라고 우리는 설명하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권인데 순서상 여기는 외권인데 외권 말고요. 다른 걸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권 먼저 할게요. 기권. 대기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기권이니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전체 대기권이니까 상당히 많잖아. 많아요. 높이로 따지면 1000km 정도 되니까 엄청나게 높습니다. 물론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공기가 희박해지게 되는데 어쨌든 대기권을 우리는 대기가 존재하는 구역을 우리는 기권이라고 부르는데 기권에 있는 것들은 생물의 호흡이나 광합성 그잖아. 한번 볼까요? 숨을 쉬려면 일단 산소가 있어야 되고 산소 어디 있으면 여기 기권에 있잖아. 여기 다 기권이 있습니다. 여기 산소 막 지나가네. 이산화탄소 막 지나가네. 이산화탄소는 광합성할 때 또 필요하거든. 을 제공해 주는 게 누구라고? 기권에서. 자, 호흡에 필요한 기체하고요. 광합성에 필요한 기체를 누가 제공해 준다고? 기권에서 제공을 해 준다고. 됐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권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 이거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됐습니까? 너무 여러분 부담 갖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처음에는 되게 모든 과목을 되게 열심히 공부하잖아. 적어도 한 달 동안은. 그래서 책 앞 표지는 되게 막 손때가 묻어가지고 다 새까매. 뒤로 갈수록 깨끗해지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부터 너무 빡세가다 보면 지칩니다. 아니 42.19 마라톤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100m를 엄청나게 빨리 달렸단 말이야. 아직도 40km가 남아있는데 어떻게 될 겁니까? 그러니까 페이스 조절 좀 해야 되겠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이스 조절 해야 됩니다. 나 이제 중학교 1학년 됐으니까 밤새면서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러는 친구들 중에서 성공한 친구 아무도 못 봤습니다. 다 실패하죠.
오케이? 웬만하면 길게 보고요. 천천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실패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거든. 지금 여러분 설거지하다가 제 강의 보시고 계시는 어머님이나 아버님들 계시죠? 아버님도 설거지 하잖아 요즘에는. 그렇죠? 계시겠죠? 제발 닥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알아서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닥달하니까 힘들어지는 겁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의 자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겨우 좀 쉬려고, 3시간 열심히 하다가, 이제 겨우 쉬려고, 뭐 한다고? 핸드폰 잠깐 만지거나, 아니면 기저귀 딱 피고 있는데 문 열고 들어오시죠. 그죠? 삐바이바 또 놀고 있는데 또 놀고 있어. 라고 하시죠? 기가 막히죠? 어디서 쳐다보는 것 같아. 저도 그랬었으니까, 어릴 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죠, 믿음. 선생님들도, 학원 강사들도, 선생님들도, 학생들 웬만하면 믿죠? 믿어야 됩니다. 근데 더 절실한 건 부모님들이 더 학생들을 믿어야 되겠죠. 믿어야 됩니다. 어쨌든, 호흡, 광합성에 필요한 기체를 제공하게 되고요. 날씨 변화, 당연하죠. 날씨 변화. 기권에서 구름 만들어지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기권에서 구름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는. 물론 그리고 또 뭐냐, 지표를 변화시키고요. 지표 변화는 수권도 물론 마찬가지고 기권도 마찬가지죠. 이 둘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풍화 침식 이런 걸 얘기하잖아. 풍화 침식. 풍화 지표. 풍화 침식이 뭐냐면 깎고 옮기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게 물이나 주로 이제 공기에 의해서. 물론 공기는 물에 비해서 시간이 엄청나게 더 많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표를 변화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권이 되겠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온실효가 하나고요. 요거는 무조건 기억을 해야 됩니다. 특히 기권 같은 경우는 요 단어하고 요 단어 때문에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앞에 나오는 거 다 중요합니다. 호흡에 필요하고 광합성에 필요한 기체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날씨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지표를 변화시키기도 합니다만 이거보다 월등하게 중요한 게 이제 온실효가. 이거 중요하죠. 느껴라 하나, 느껴라 둘, 느껴라 셋. 다음에 우주선으로부터 보호하는 겁니다. 우주선으로부터 보호. 헷갈릴라. 우주선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우주선이 뭐냐면, 선생님, 저기 뭐 날라옵니까? 그게 아니라 우주선이라는 게 자외선, 이런 거, 광선을 얘기하면 광선. 우주선이라고 얘기하는 건 영어로 하면 레이가 되겠죠. 레이, 엑스레이 이런 거 하는 거. 광선. 실제 빛을 얘기해요. 뭐, 다르게 얘기하면 빛을. 근데 빛인데, 그러니까 인간에게 좀 해로운 빛, 이런 걸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인간에게 좀 해로운 뭐 자외선 같은 거 이런 걸 좀 기본적으로 차단시켜 주는 게 어디냐면 기권 되겠습니다. 해서 온실효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요거는 서술형으로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는 좀 감안을 해주시고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느껴라 3개, 느껴라 하나, 느껴라 둘, 느껴라 셋, 느껴라 셋. 오케이 됐습니다. 자, 다음에 생물권 가보겠습니다. 생물권. 모든 생물,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을 이제 생물권에 포함시키면 되겠죠. 이거는 뭐 물에 살고 있기도 하고요. 물에도 있고요. 지권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기권에도 있죠. 그러니까 생물권을 얘기할 때, 우리 책에는 그 넓게 분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권이나 지권, 습권에 걸쳐 넓게 분포합니다라고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하나 보니까. 근데 역시 얘는 좀 제외시키죠. 그렇죠? 제외시킵니다. 그러니까 넓게라고 얘기한다면 얘는 살짝 제외시키는데 사실 여기에는 또 생물체가 없는 걸로 지금 밝혀져 있죠.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연구해 보니까 우주 공간에는 아직은 생물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어쨌든 넓게 분포하긴 한데 어디에서만 여기에서만 아직까지는 이 내용이 중요하죠. 일단 지구에만 오로지 지구에만. 오로지 only 지구에 고급 영어 나왔습니다. 오로지 지구에만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아직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는 계속 연구해 봐야 되겠죠. UFO 이런 거는 이제 얘기하면 UFO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저도 잘 모르죠. 저 잘 모릅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알아내야 되겠죠. 진짜 UFO인지 아니면 사진이 잘못 찍힌 건지 여러분들이 알아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 생물권은 거기에 두 번째 줄을 보시면 기권이나 토양의 성분을 변화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권이나 잠깐만 그쵸?
기권이나 토양의 성분, 기권이나 토양의 성분을 변화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기권이나 토양이 되겠죠. 직권 되겠죠. 직권이라 써보겠습니다. 직권의 변화에 영향을 끼친다. 이 직권을 좀 더 구체화해서 토양이라고 본다면 생물이 죽잖아요. 죽어서 어떻게 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미생물이 날라와서 걔 분해시켜서 걔가 다시 날아가고 없어지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좀 거창하게 얘기하는 거죠. 거창하게 기권이나 직권 중에 토양. 특히나 생물체 같은 토양 같은 경우는 생물체가 죽게 되면 이제 거름이 되겠죠. 나중에는 썩어서 거름이 됩니다. 그렇게 변화를 시킨다라는 내용인데 이걸 다 외우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제발 하지 마. 정말 쓸데없는 겁니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학은 잘하는데 과학을 또 못한 친구들 있죠. 근데 수학은 딱 정해져 있어. 문제 나올 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과학은 개념 정리를 했단 말이야. 근데 시험에 나오지도 않은 걸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지 말라고. 정말 쓸데없는 짓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외권인데 외권은 기권 바깥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보자면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지구가 이렇게 있고 여기까지가 1000km까지가 기권입니다. 기권의 바깥쪽. 그걸 우리 뭐라고 한다? 이거 전부 다 외권이라고 부르는데 외권. 외권은 너무나 광범위하죠. 그러니까 우주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주공간. 외권은 우주공간. 우주공간은 끝이 물론 있긴 있습니다.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끝을 가보지 못했죠. 너무 넓어가지고. 자, 어쨌든 우주공간에 관련된 게 외권이 되는데 외권에서 주로 오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태양 에너지가 되겠죠. 태양 에너지, 태양빛이 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하죠. 지구의 모든 생명체의 근원 에너지가 바로 얘입니다. 예로부터 생물권 중에서 녹색 식물이 이제 광합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광합성은 뭐? 광합성은 기권으로부터 기체를 받게 되죠. 광합성을 통해서 또 산소를 만들어내요. 산소, 호흡에 필요한 산소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또 뭘 만들어내냐면 또 생물체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뭔가를 합성해냅니다. 뭔가를 합성해내. 포도당이라는 걸 합성해냅니다. 광합성을 통해서. 오케이? 걔네가 이제 살아가려면, 녹색식물을 살아가려면 또 물도 필요하죠. 오케이? 어디에 박혀서? 땅에 박혀서. 자, 우리는 전부 다 개를 얘기하고 있어요. 개라는 거 묶음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좀 전에 광합성 하나만 제가 설명하려고 했는데, 광합성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태양 에너지로부터 녹색식물이 광합성을 합니다. 광합성을 합니다. 어디에? 땅에서. 물이 필요하네요. 그게 다 묶음이라고. 다 영향을 미친다고. 무슨 영향? 무슨 작용? 상호작용.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상호작용.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얘네들이 지구에 있으면서 영향을 다 끼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마지막 하나가 외권이 되고 외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고르자면 일단은 태양 에너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우주 공간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너무나 많죠, 내용은. 항성도 있고 항성. 다음에 행성도 있고요. 행성. 다음에 위성도 있습니다. 항성이 태양이고요. 행성이 지구고요. 위성은 달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서 아니 외권이 어떻게 지구계에 포함됩니까? 지구계에 포함됩니까? 라고 의문을 가진 친구들이 있는데 개라는 건 다시 한번 더 뭐라고 했죠? 개라는 건 상, 호, 작, 경 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상호작용입니다. 얘 때문에 그런 거야. 얘 때문에. 태양의 에너지 때문에 그러는 태양 에너지. 물론 이제 때때로 이제 저기 멀리서 소행성 같은 게 이제 지구로 날아와서 뭐 운석을 만들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얘 때문이죠. 오케이? 됐습니까? 다시 한번 더 이걸 다 외우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씩 설명할 때 이게 뜻하는 게 뭐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이런 겁니다. 해서 수권, 직권, 외권, 기권, 생물권까지 한번 대표적인 내용을 하나씩 한번 살펴봤습니다. 내용 자체 읽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죠? 그냥 이 상태에서 쓰라라고 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건데 이 상태에서 이게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 과학은 그런 거란 말이야. 오케이? 됐습니까? 무작정 외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거기에 짚고 넘어갈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26페이지에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생태계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 생태계는 사실 얘는 아니죠. 얘 지구가 물론 생태계는 생물권 안에 들어가긴 합니다만 잠깐만. 여기 생권이 아니라 생물권이죠. 생물권. 자, 생태계는 생물권 안에 들어가긴 합니다만
아까 왜 그 처음에 과학에서 개를 얘기할 때, 생태계와 지구계를 나눴을 때 생태계. 그 생태계는 거기 보시다시피 생물적인 요소가 있고요. 비생물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요게 가끔 문제 나오거든. 생태계에 있어서 생물적인 요소, 살아있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생태계에 있어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살아있지 않은 게 뭐냐. 그게 대표적인 게 햇빛입니다. 공기고 물 등등입니다.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그런 게 나올 겁니다. 뭐 그런 것들. 또 얘기 안 하고 넘어가면 또 그러니까 잠깐만 살짝 왼쪽으로 와서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생태계. 생태계에는 생물적인 요소가 있고요. 비생물적인 요소가 있는데 생물적인 요소에는 아까 나왔던 비생물적 그죠? 비생물적. 생물적인 요소에는 뭐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등등이 되고 비생물적인 요소에는 햇빛, 또 뭐 있을까? 공기, 뭐 물 등등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참고지 참고. 근데 문제가 간혹 나오기 때문에 한번 제가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문제가 풀어봐야 되겠죠? 27페이지 보시면 문제 5번 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지구계를 이루는 구성요소의 특징에 대해서 합니다. OX 문제. 생물권은 직권에만 물에도 있죠. 공기 중에도 있죠. 그죠? X. 자, 태양, 달, 행성 등의 천체는 기권에 포함됩니다가 아니라 외권이죠. 외권. 자, 외권은 생물의 호흡과 광합성에 필요한 기체를 공급을 해줍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호흡과 광합성 기체는 기권 되겠지. 기권. 그렇죠? 틀렸네. 다 틀려. 자, 수권은 빙하를 포함하여 바닷물, 강물 등 물이 존재하는 영역입니다. 이것도 맞네요. 정답은 XXXO 이렇게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상호작용. 그러니까 저 일일이 수지외 기생. 이 의미하는 뜻이 뭐냐라는 것도 아는 거 중요합니다만 사실은 저 수지외 기생이라는 지구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따로따로 수지외 기생 5개 있습니다. 물론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체 크게 봐야 되겠죠? 뭐라고? 상호작용이다. 서로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상호작용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문제가 또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어요. 해가지고 가로 딱 치고 나서 네모 박스 치고 나서 다음에 들어갈 단어가 뭐냐? 상호작용. 꼭 명심을 해주시기 바란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우리 브라들들 너무나 고생 많았습니다. 나만 알고 싶은 강의 SNS 짜세과하게 빠끈함식은 항상 여러분들 뒤에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대한민국 10대 파이팅입니다. 어서 여기까지.